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1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 촬영 기법, 촬영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2교시 때는 이제 촬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기법. 이제 대표적인 거 패닝, 틸트, 달리, 트래킹. 예. 근데 이제 이 달리라는 것을 또 약간 다르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이제 교과서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또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 언어가 살짝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패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닝은 카메라를 한 축에 고정시킨 후 좌우 수평으로 움직이는 촬영법입니다. 네. 여행, 영상 등에서 장소의 정보를 제공할 때, 또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줄 때, 네, 분위기를 전환할 때, 네, 이렇게, 네, 이럴 때 패닝을 씁니다. 네. 요게 이제 원래 움직이는 영상인데 작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제 PPT로 하다 보니까 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 따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패닝. 네. 틸트 카메라를 한 축에 고정시킨 후 상하 수직으로 움직이는 촬영법입니다. 이제 건물 등 세로로 긴 피사체를 보여줄 때, 네, 분위기를 전환할 때, 우리 틸트와 패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할 때도 쓰이는 거죠. 네.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달리 카메라가 피사체 앞뒤로 움직이는 촬영법입니다. 네, 앞뒤로 움직이는 촬영법. 달리 인 피사체를 좀 더 돋보이고 싶을 때, 네, 달리 아웃은 피사체의 고독한 분위기를 네, 표현하고 싶을 때, 네, 달리 인, 달리 아웃.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약간 다른 언어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뭐, push in, proud.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나는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촬영법이죠.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촬영법. 팔로잉 샷이 있고, 리딩 샷이 있고, 오르비 샷이 있고, 트럭 샷이 있습니다. 이제 팔로잉 샷은 피사체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고, 리딩샷은 앞에서 이끄는 거. 트래킹 자체는 카메라도 움직이고 피사체도 움직이는 거죠. 근데 팔로잉 샷은 따라가는 거고, 리딩샷은 앞에서 이끄는 거. 네, 오르비 샷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뒤에서 뭐 패럴럭스라고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럭샷, 구도 자체를 옆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여기들도 영상이 있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또 복습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테이틱 샷. 그렇죠? 그래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놓고
움직이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삼각대에 카메라를 놓고 움직이지 않고 촬영하는 거. 네. 인터뷰나 대화 장면에 많이 사용되고요. 또 대화를 움직임을 통해 보여주는 것과 고정된 카메라 샷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화를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과 여기는 움직이는 거고 이제 이건 고정된 카메라 샷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된 화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사람의 눈은 중복되는 정보보다는 변화가 있는 정보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배경은 변하지 않으니 움직임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고정되어 있고 배경이 이제 카메라 고정되어 있다. 그 배경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집중하게 된다. 네. 딕션 됐고 그다음에 펜 레프트, 펜 라이트. 야, 펜닝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복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네. 펜 레프트, 펜 라이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카메라를 고정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펜은 왼쪽 오른쪽으로가 움직이니까 패닝 업, 패닝 다운, 그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좀 확대하는 거 패닝 인, 또 패닝 아웃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고개를 패닝하면서 좌우를 둘러보게 되죠. 좌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행 영상에서 패닝을 사용하면 정보를 주는 움직임이 된다. 네. 또 분위기를 바꾸는 트랜지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영화에서 깝스라는 영화인데 조용하고 따분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액션물로 바뀌는 느낌을 주는데 패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남자가 들어가고 이게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면서 패닝을 이용해요. 네. 왼쪽으로 가면서 패닝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패닝을 이용하는데 여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납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접근했고 아까 그 남자가 들어간 문으로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액션물로 여기 총을 쏘게 되면서 이제 조용한 마을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죠 액션물로. 네. 그럴 때 패닝을 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조종하는 부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패닝을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패닝이라는 거죠.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 패닝이라는 것은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패닝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틸트 업, 틸트 다운. 앞에도 우리 또 봤었죠? 네. 자, 틸트 업, 틸트 다운. 네, 카메라를 고정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틸트 업. 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틸트 다운. 여러분이 수직으로 긴 피사체를 바라볼 때, 예, 또 아래에서 위, 또 위에서 아래, 이렇게 고개 움직이잖아요. 그런 이제 움직이가 동일하게 이제 되는 거죠. 틸트 업 다운 같은 경우는 업, 또 틸트 다운,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물을 틸트 업 하면 강인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잡으면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네. 업 하면 강인한 느낌, 다운 하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zoom in, zoom out. zoom in, zoom out.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카메라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시선 이런 걸 따라한다는 거죠. 앞부분 샷들은 시각의 움직임을 흉내낸 것인데, 사람의 시각의 움직임을 흉내낸 카메라 움직임인데, 이 줌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샷이죠. 왜 우리 사람의 눈은 줌인, 줌아웃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줌인, 줌아웃은 상당히 특별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 빠르게 줌인 하면은 강조한 효과가 있고, 또 천천히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또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뭐 영화의 주제를 또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push in, frown. 자, 카메라가 직접 앞으로 가고 또 뒤로 빠지는 샷이죠. 네, push in, pull out.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서 뭐가 비슷합니까? 달리 인, 달리 아웃도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장소나 제품 소개에 어울리고, 풍경 소개, 네. 또 장소에 대해, 풍경을 소개할 때는 장소에 대해 소개한 느낌이 있고, 인물에 사용할 때는 고독이나 외로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달리인, 달리아웃, 달리아웃 설명할 때는 설명했었잖아요. 고독이나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 트래킹, 앞에서 살펴봤죠? 트래킹 샷, 피사체를 따라가는 샷을 의미합니다. 네.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죠. 네. 주변 환경의 정보를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캐릭터의 감정과 움직임도 훨씬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준비한 영상들 도 같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네, 패닝. 네, 틸트 업이 되겠습니다. 안무를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죠? 네, 틸트 업. 네, 달리인이네요. 달리인. 좀 들어가죠? 네, 쭉 안으로 들어가서 인물을 보는 거죠. 네, 달리인. 네, 트래킹 샷 중에서 팔로잉 샷입니다. 인물의 뒤를 따라가면서 찍고 있죠. 네. 네, 트래킹 샷 중에서 리딩 샷입니다. 리딩 샷. 인물을 앞으로 이끌면서 찍고 있죠. 네. 트래킹 샷 중에서 오르비 샷입니다. 오르빗이라는 것이 궤도, 뭐 무한궤도 이런 뜻이에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찍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더지예요? 아, 새끼예요? 모르겠어요. 그 뭐지? 이거 아니고 두더지 같은 네, 그 앞에서 영상들 몇 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조잡하긴 하죠.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트럭샷이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찍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유튜브 어, 어떤 영상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원작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이제 그 KTX를 촬영하신 분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몇 분께 더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영상을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오늘 제가 수업한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 관련한 것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링크에 연결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좀 남아서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23년 4월 4일 날, 네, 올해 4월 4일 날, 이제, 경향신문에 나왔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스크랩을 해놨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놓치다가,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4주차에 미래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그게 이제, 미래사회, 어떤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챗 GPT라는 것이 나오면서 좀 더 전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와 또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 지난 며칠 동안 통신 판매 중개 플랫폼 와디즈가 시끄러웠다.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모은 챗 GPT 활용 비법서가 사기냐 아니냐 공방이 일었던 탓이다. 비법서의 제작자는 자신들을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고 밝혀 마치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출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법한 멘트로 소개했지만 실상은 그저 6일 동안 교류 모임 행사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상위 1%라고 자처했다. 사람들은 책과 필진의 관계를 바탕으로 챗 GPT와 수익화 두 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재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이 상위 1%라고 여기며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들이 스스로를 상위 1%라고 자평한 것은 유명대 재학생이었기 때문이란 것이 밝혀졌다. 그들의 과장된 홍보 멘트가 정정된 건 와디즈 실내 안전팀의 대응 때문이었다. 결국 몇 차례의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펀딩의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침내 펀딩은 중단되었다. 내가 흥미로워했던 건 펀딩의 내용이나 펀딩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지금도 와디즈 플랫폼에서 해당 펀딩의 커뮤니티나 새 소식란에 가보면 누리꾼들이 남긴 수백 개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펀딩 표식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젊고 의욕적이며 똑똑한 학생들의 신선한 기획이 중단된 것이 아쉽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몇 차례의 소명부터 펀딩 종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초기 광고가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끝내 프로젝트와 해당 팀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리라 자평하는 것일까? 그 우려로 가득한 목소리 속에서 뚜렷한 공포감이 읽힌다. 해당 펀딩은 그저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챗 GPT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펀딩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유지하면서 아주 가벼운 시도와 조작만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충실한 노예를 얻으리라고 착각한 것이다. 결국 이 펀딩이 겨냥한 것은 당신도 자본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허상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허상이 유효할 수 있는 까닭은 사회가 기술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새겨보면 스마트폰이 발명된 것이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사회는 얼마나 크게 변화하였는가. 거기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메타버스부터 비트코인, 인공지능까지 사회를 더욱 혁신적으로 바꿀 기술들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기술 사회의 갑작스러운 도래까지 있었으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술을 모르면 세상에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도래할 것이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도태될 것이며 사람들의 공포감을 누리고 허황된 이야기들이 만연할 것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에 속는 사람들을 마냥 멍청하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알려주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살짝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통신 판매 중개 플랫폼 와디즈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4억 이상의 금액을 모은 챗 GPT 활용 비법서가 사기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스스로를 상위 1%라고 자처하고 또 챗 GPT 수익화 또 뭐 프로그래밍 능력이 상위 1%다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기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단되었는데 여전히 그 중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와디즈 플랫폼 속에 가보면 해당 펀딩의 커뮤니티나 새 소식란에 가면 누리꾼들이 남긴 수백 개의 또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선한 기획이 중단된 것이 아쉽다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초기 그 광고가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해당팀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평하는데 이런 목소리들 속에서는 공포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도래할 것이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도태될 것이며 사람들이 공포감을 누리고 허황된 이야기들이 만연할 것이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무엇을 빌미로 해가지고요? 공포감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포감을 이용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마냥 멍청하다라고 그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또 알려주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안전망이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미래 사회가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또 이렇게 희망 섞인 소리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을 또 이용해가지고 공포감 플러스 이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만의 잘못이냐?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과 좀 연결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전에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최근에 어떤 사회적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같이 읽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